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기적의 대한민국을 일궈낸 주역은 바로 약 360만 개의 기업들인데요. 이 중에서도 대한민국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근로자의 88%가 삶의 터전으로 삼은 곳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이 되는 중소기업인데요. 하지만 중소기업을 떠올리면 늘 따라오는 그림자가 있죠. 상황이 되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좀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늘 위기라는 단어와 함께하는 중소기업. 하지만 대기업 못지않게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주역임은 분명한데요. 저한테는 사회의 첫걸음을 내딜 수 있는 곳이었고 제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청춘을 바쳐서 일했고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서 99%가 중소기업입니다. 그중에 또 고용근로인원의 88%가 중소기업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것은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가능성을 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소벤처기업들입니다. 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작은 가능성. 단 1%의 희망이 기적이 되는 열쇠는 과연 무엇일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중소기업의 변화를 지금 만나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이곳에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꾸준히 성장해온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또 뭐 하는 회사야? 그는 바로 인기 코미디언 김원효. 그간 재치 있는 개그와 입담으로 많은 이들의 웃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네, 다대 상담소. 잠시만요. 네, 다대 상담소. 네, 다대 상담소. 이렇게 다대는 소장 김원효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답답하네 진짜. 내가 직접 갈게요. 그게 낫겠다.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발로 뛰며 수많은 기업의 문제를 직접 체험하고 해결해온 다대 상담소장 원효. 원효 씨 여기도 좀 와봐요. 원효 씨 이걸 같이 좀 봅시다. 원효 씨 빨리 와봐요. 어떻게 해결해 주지? 그런 그가 이곳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다대 상담소 소장 김원효입니다. 네. 도저히 감이 안 와서 여기 뭐 하는 회사입니까? 태양광하고 유사한 그 빛을 만드는 회사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빛을 생산하신다. 그럼 어떤 제품들을 이렇게 만드시는 건지. 태양광과 가장 유사한 빛을 만드는 LED 소자를 개발해서 오랜 보존이 필요한 그림이나 박물관 전시, 그리고 수술 시 사용되는 의료용 조명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 이게 보긴 봤는데 이게 제품들인지 몰랐네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제품이 의료정은 무형등입니다. 네네. 무형등 수술할 때 쓰는. 아. 그래서 우측에 이제 일반 그 국내에서 LED 등으로 만드는 제품이고요. 네. 이 제품이 이제 저희 광원을 집어넣어서 만든 제품입니다. 오른손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면 네. 지금 이게 밝게는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밝게 보이죠. 근데 이쪽 왼손을 였다 한번 대십시오. 그러면 피의 혈색이 그래도 드러나죠. 아, 어둠만 밝힌다고 다 같은 조명이 아니었네요. 근데 여기에는 저희가 식물 성장입니다. 눈부시네. 이게 이제 그 식물 성장용 네네. 광원을 써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라려면 광합성 그 작용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인공적으로 저희 LED 광원으로 만들어서 태양광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제품을 만든 겁니다. 아니 식물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저도 성장되는 것 같아요. 예. 좋은 기운을 이렇게 받는 것 같네요. 예. 빛으로 식물을 기르는 스마트 농장부터 학습용, 의료용, 그리고 인간 중심의 감성 조명까지 특수한 목적의 빛을 연구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탄탄한 기술력으로 2018년 기준 연매출 77억을 달성하며 지역사회의 중요한 기업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화면으로만 봤지 실제로는 처음 보게 되네요. 노하우가 쌓인 2003년부터 시작해 16년간 수많은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기술력의 원천인 직원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3년 정도. 3년? 아니 근데 조그맣게 나오는 이 눈빛만 봐도 상당히 젊어 보이시는데 나이가 실례지만 올해 22입니다. 22? 네. 아니 그럼 3년 전이면은 19살 때부터? 네, 맞아요. 와. 안녕하세요. 어떻게 만족도가 괜찮으세요? 네. 이 회사의 좋은 점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자막이 없어서 일찍 끝나가지고 시간 여유가 있어요. 딱 일할 만큼 딱 하고 일찍 끝나고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남다른 복지 덕분에 이곳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대기업 못지않게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소기업이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표님, 이 빛을 만드는 회사는 처음이거든요. 예? 그리고 직원분들도 보니까 일의 만족도도 높고, 이 회사는 뭐 도저히 뭐 문제점이라고는 제가 찾아볼 수는 없거든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지역에 아래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인원을 어렵게 뽑아서 이렇게 관리해주고 육성해줘도 얼마 안 가서 서울이나 좀 좋은 회사로 가버려요. 그게 이제 중소기업의 하나의 애로사항이라고 봐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중소기업 기능공단에서 좋은 제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거요? 그게 이제 젊은 인력들을 보호하는 육성해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는 의미에서 매일 채용 공제라는 그 제도가 나왔어요. 만 34세 이하의 청년 재직자들이 월 12만 원만 납입하면 5년 뒤 3천만 원의 목돈을 얻게 되는 복지인데요. 기업의 이직률을 낮추는 해결책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한계라 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해올 수 있었던 비결은 직원 복지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최근에 그 인원 채용에 대한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금 인원을 비진대학 학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변 대학과의 연계로 지역의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업체가 이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이 필요로 하는 것인가 그런 내용을 받아서 그 내용에 맞게끔 우리가 맞춤형 교육을 시킵니다.
앞으로 더 실습을 통해서 훈련도 시킵니다. 오늘은 협약식뿐만 아니라 특별한 만남이 있는 날. 매년 2회 4곳의 지역 대학과 연계해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긴장된 분위기를 풀기 위한 가벼운 질문이 시작되고 다른 지역으로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에 나는 전주에 그냥 있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 당연히 타지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제가 있어서 앞으로 제가 급여를 받고 제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족과 더 많은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살 동안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맺어온 인간관계나 그거를 전주 외 지역으로 간다고 해서 모두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이 중요한 것만큼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간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주에 남아있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물리학, 전자물리, 전자재료 쪽 혹시 수업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기재료, 화학 분야에 혹시 수업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면접자들의 전문성을 확인하는 날카로운 질문이 오가는데요. 그 수업을 듣고 안 듣고는 당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직무능력 교육을 저희가 따로 하게 되고 그 후에 실제 부서 배치라든가 각자에게 세분화된 업무가 맡겨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과연 어떤 인재를 바라는 걸까요? 업무 능력이라든가 전공을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 업체로서 이 지역 내에서 오래도록 근무할 수 있는 본인의 이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준비가 좀 잘 돼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 묻는 질문에 대한 내용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와 많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기분이 꽤 좋네요. 저의 취약점인 자격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되게 긴장됐고 반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배우고 싶은 기술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제가 발전하고 싶은 부분을 이제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큰 메리트를 느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긴급 회의가 소집됐는데요. 가져다가 평가를 통해서 신뢰성까지 검증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을 확인을 해야 된다. 개발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일본에서 하는 방법을 다변화시켜 마치 끝나고 얘기할 때 뭐야?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니, 예. 제가 긴급 회의라고 해서 지금 급하게 달려왔는데 아니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거든요. 저희 회사도 주요 그 원자재가 일본의 중요 회사 3군데에서 사고 있습니다. 네네. 직원들하고 그 수급상의 문제 없게끔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면제 국가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일본은 내일 수출 심사 면제 국가에서 우리를 뺄 걸로 보입니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핵심 소재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아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중소기업에 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대기업은 그래도 네. 자금력이나 인력이나 모든 게 준비가 됐잖아요. 이게 중소기업은 자금, 인력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어떤 대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생산을 자체를 못하니까 네. 또 수출에 걸렸을 때 수출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회사 문을 닫는 경우까지도. 이 문제는 좀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근접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예, 급한 상황이라. 예상치 못한 위기는 중소기업에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도와줄 곳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찾는다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예. 바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데요. 제가 여러 중소벤처기업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거지만 이 기업의 문제점들이 정말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중소벤처기업들은 재벌 대기업에 비해서 경험도 적고 네. 또 위기에 대응할 그 재원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사소한 변화가 이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구나. 그걸 진짜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간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며 중소기업들의 문제를 경험해온 원효. 친환경 수세미 회사에서는 소규모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먹구구식 작업 동선의 문제를 겪었는데요. 빨리 와 빨리. 지금 보면 일 하는 사람만 보면 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일 안 해요. 일 안 하고 있죠. 이 문제는 아주 사소한 변화로 해결 가능했습니다. 요 설비가 이렇게 돌아서만 주면 직선 코스로 가게 되는 거죠. 사람도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설비의 위치 변경만으로 불필요한 업무 대기 시간이 줄어들었고 일의 효율 또한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6명이 작업하던 일을 4명만으로도 가능해 생산성까지 증대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또 다른 문제점은 금고 제조기업에서도 발견됐는데요. 다양해지는 고객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다품종 소량 생산 중이라는 이곳. 때문에 생겨난 불가피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모델이 수시로 바뀝니다. 몇 가지나 되는데요? 10,000가지입니다. 10,000가지요? 예. 수많은 종류의 제품 탓에 모델 교체 때마다 부품을 찾아다녀야 했고 이는 생산성 저하라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맞춤 컨설팅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모델 작업 끝나고 나면 다음 모델 할 때 준비 교체를 하잖아요. 예. 시간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오, 좀 많이 걸리네요. 여기 물류 전단면을 드십시오. 그러면 준비 교체 시간은 제로가 될 겁니다. 잦은 모델 교체로 인해 길어졌던 준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바로 물류 전담팀을 둔 것인데요. 무려 20분이라는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해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자, 이번엔 중소기업이라면 한 번쯤 꼭 겪는다는 고질적 문제를 플라스틱 박스 제조기업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 좁다. 그건 바로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작업 환경. 정리되지 않은 현장은 작업 시간을 지체시킬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일할 때도 이 비효율적으로 너무 지저분한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24시간 교대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치워도 정리가 안 됩니다. 또 원위치, 또 원위치. 중소기업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인 작업 환경 개선. 별것 아니어 보여도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하는데요. 대표님, 딱 3가지만 지키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정리, 두 번째 정돈, 세 번째 정위치입니다. 업무 환경의 기본이 되는 3정 5S 중 정위치, 정리, 정돈을 지키면 된다고 하는데요. 기업 경영 운영에 있어서 그 생산성을 높여줄 수도 있고요. 또 이게 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정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류하고 표기하는 정돈. 정리정돈된 환경을 유지하게끔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위치. 이 3가지를 지킨 결과 공구를 찾는 시간이 줄어들어 생산성 향상을 이뤄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 능률이 향상돼 만족도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찾는 시간이 좁아지니까 아마 생산력이 향상될 겁니다. 공구 찾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고 참 편해졌습니다. 이렇듯 별거 아니라 여겼던 사소한 변화로 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는데요. 친환경 버스를 제조하는 중견기업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국내 최초 전기버스를 생산하며 승승장구 중인 이곳에도 허점은 존재했는데요. 1530이 도시락으로
1530이요. 1530. 1530. 아, 네, 여기 있는 이거 갖다 주시면 되겠네요. 아, 이거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 1540 필요하거든요. 1540이요. 1540. 뭐 다 1515. 핸들에 1650 좀 갖다 주세요. 1510 먼저 갖다 주세요. 1560 갖다 주세요. 아, 진짜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자꾸 언제 갖다 주고 언제 일을 다 끝마치고 하네. 아, 진짜 복잡해 죽겠네. 작업 시간을 지체시키는 어지러운 자재 관리 문제는 거치대 하나로 해결 가능했는데요. 필요한 자재를 품목별로 거치대에 정리하면 굳이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곧바로 작업 가능. 때문에 15분이나 소요되던 자재 운반 시간이 단 3분으로 줄어들어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저도 이제 중소벤처기업을 돌아다니면서 희망이 보이니까 참 뿌듯함도 느끼고. 근데 이번에 제가 다녀온 회사는 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하고는 좀 다르게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라 이런 상황도 좀 해결이 가능할지. 네,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해결책을 찾은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역시 잘 왔습니다. 제가 잘 찾아왔습니다. 든든하네요.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원효 씨한테 요즘 좀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좀 현황이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그 규제가 발생되는 바람에 원자재 수급 문제, 특히 이런 문제가 좀 회사로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현장에 한번 함께 가보실까요? 예, 그러시죠. 한번 보시죠. 지금 당장의 문제는 바로 원자재 수급이라는 건데요. 고품질의 LED 소자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들여오는 형광체가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자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일본 수급하는 이 형광체 종류입니다. 이게 자재 종 이게 메인 그 형광체거든요. 요 형광체 종류들이 일본에서 주로 저희가 수입하는 원자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를 써가지고 저희가 인공 태양 광원을 개발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재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소재 국산화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중소기업으로서는 그만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그 부품 소재 긴급 지원하기 한 6천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희 중진공은 그 확보된 6천억을 가지고 민생 현장에 그 피해가 있는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기관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그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인데요. 피해 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수출도 그럼 미국 시장을 예를 들면 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은 가고는 싶은데 저희가 중소기업으로서 가려면은 뭐 법인이라든가 지사 설립도 해야 되고 또 규제라든가 현지 상황을 알아야 그 대응을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진공 시애틀에 KSC 센터, 그러니까 코리아 SMES 앤드 스타트업 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올해 8월 미국 시애틀에 문을 연 KSC 센터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하게끔 돕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인데요. 수출 판로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듯합니다. KS 오시면 그 컨설팅부터 해 또 변호사나 또 특허권 같은 이 기술 보호를 해야 하잖아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수출을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KSC 시애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랐었는데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정보를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힘내십시오. 예. 가운데 중
작을 소, 가운데 있고 또 작다는 뜻의 중소기업.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그 이름 속에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